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메라카다 세간의 7개의 대지에 나오는 오마네즈의 에스카노르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에스카노르가 태양을 극복한 혈기들이 있는 귓갈 생에 들어가 탄지로 네지코 남매를 만나게 되고 하여노 루이까지 잡는 전개까지 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귀살대 본부로 함께 가게 된 에스카노르와 탄지로 남매. 귀살대원들은 네지코 역시 태양을 극복한 혈기라는 것에 엄청나게 긴장을 했고 이에 조합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혈기라는 이유 하나로 안 좋게 바라보는 주들도 있었기에 분위기는 험악해져 갔죠. 하지만 근육빵빵한 에스카노르가 저벅저벅 앞으로 나가더니 이 소녀는 다른 혈기들과 다르게 나를 공격하지 않았고 탄지로 소년과 함께 혈기들과 싸웠다는 걸 보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바나이가 당신의 그 어마무시해 보이는 근육 때문에 본능적으로 덤비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예리하게 말했고 에스카노르의 의견은 신빙성을 잃게 되었죠. 그때 모인 시각이 정오쯤이었기에 에스카노르의 엄청난 근육질 몸과 위압감이 분출되었고 모든 주들은 내가 혈기였어도 저런 남자에겐 덤비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베야시키 당주가 나왔고 네지코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더 있다고 말을 했죠. 그것은 기우와 우로코다키의 편지, 네지코가 2년간 인간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보증으로 인해 네지코의 혐의는 풀렸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탄지로는 하연육의 혈기와 하연호의 혈기를 에스카노르가 전부 조져버렸다는 걸 귀살대에 알렸고 에스카노르의 엄청난 위압감에 그 말을 시용하며 우베야시키 당주는 자신들도와 혈기를 퇴치해달라는 부탁을 그에게 했죠. 그러자 에스카노르는 알겠다고 하며 웅장한 육체를 뽐냈습니다. 며칠 후 탄지로에게 무한열차를 살펴보라는 임무가 떨어졌고 탄지로의 동기인 이노스케 제이치와 함께 에스카노르도 합세하게 되었죠. 무한열차에 오르게 된 이들, 밤중이라 에스카노르의 몸은 쪼그라들었고 이노스케는 이런 비실비실한 아저씨는 왜 데려왔냐며 화를 냈습니다. 탄지로는 이노스케에게 에스카노르 씨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런 소리 말라고 했고 엄청나게 강한 분이라고 덧붙였죠. 그러자 이노스케는 그렇다면 나랑 대결해보자고 무턱대고 에스카노르에게 덤벼들었고 에스카노르는 진땀을 빼며 제이치 뒤로 숨었지만 제이치도 함께 이노스케가 패대기를 치며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왁자지껄한 무한열차 어느덧 검표온이와 검표를 했고 곧이어 혈기들이 튀어나와 승객들을 위협했죠. 에스카노르는 당황했고 탄지로 일행은 각자가 단련한 검술로 그 혈기들을 베어버렸습니다. 에스카노르는 숨을 돌리고 좌석에 앉아 감상에 잠겼는데 에스카노르가 왔던 세계관에는 이런 열차가 없었기에 그저 신기했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어느새 모두가 잠이 들게 되었고 에스카노르는 원래 세계로 돌아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꿈을 꾸고 있던 때에 네지코는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탄지로와 에스카노르를 깨워왔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고 박치기를 해봐도 이들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때 탄지로는 행복한 꿈에서 죽었던 가족을 만났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기에 혈기술에 당한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느껴도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지코가 박치기를 하다 흘린 피냄새에 탄지로가 반응하며 자신의 목을 베어 깨어났고 모두의 팔에 밧줄이 감겨있는 걸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미 한 아이는 에스카노르의 무의식에 들어가 정신의 핵을 파괴해버렸고 이제 그는 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폐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이를 부둣깔며 네지코에게 어서 나머지 애들의 팔에 감긴 밧줄을 혈기술로 태워주라고 한 뒤 탄지로는 엠무를 찾으러 뛰어나갔죠. 탄지로는 곧이어 열차 위에 있는 엠무를 발견한 후 격돌했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엠무의 혈기술을 돌파하면서 엠무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그렇게 끝난 건가 싶었지만 엠무의 목이 떨어져서도 소멸하지 않았죠. 이미 엠무는 열차와 융합을 끝낸 상태였고 열차 내에 촉수가 자라나기 시작해 열차를 뒤덮은 뒤 모든 승객들을 먹이로 삼아 그들을 촉수로 공격했죠. 그때 깨어난 이노스케와 제니치가 촉수들을 막아냈고 네지코 역시 승객들을 구하며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힘만으로는 승객들을 지킬 수 없었고 승객들 하나하나 엠무에게 잡아먹기 시작했죠. 점점 몸집이 불어나며 커지는 엠무. 엠무의 힘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고
열차의 바퀴 부분까지 엠무의 몸이 되어 열차는 그 자리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이곳은 사실상 엠무의 뱃속이나 다름없으니 이곳에서 싸우면 우리까지 먹힐 수밖에 없다며 일단 밖으로 나가자고 했고, 나가기 위해 이곳저곳을 배워보다가 열차와 열차가 연결되는 쪽을 찾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느슨한 부분을 잘라내며 이들은 탈출했습니다. 탄지로 일행이 바깥으로 나가자 자신의 촉수를 막는 귀찮은 귀살대원들이 사라졌다고 기뻐하며, 엠무는 그에 더 편하게 승객들을 잡아먹으며 덩치를 키웠고, 탄지로 일행이 아무리 밖에서 칼로 공격을 했지만 다시 재생하며 별 타격이 없어 보였죠. 그때 어디선가 또 다른 엄청난 귀가 느껴졌고, 그의 눈에는 상현삼의 표식이 있었습니다. 무장님이 화투패 귀골이라는 녀석을 꼭 산채로 잡아오라는 명령을 해서 와봤더니 약해 빠진 꼬맹이였다니 참 실망이군. 하연일의 혈기를 이기지도 못한 녀석이었나? 라고 했죠. 아카자가 웃으며 말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에게서는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졌고, 섣불리 덤볐다가는 그저 죽음뿐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쪽은 거대해진 하연일, 다른 쪽은 상현삼 아카자. 진퇴양난에 빠진 탄지로 여행은 덜덜 떨었고, 유일한 희망이던 에스카노르는 엠무에게 잡아먹힌 듯 했고, 잡아먹히지 않았다고 해도 혈기술에 당한 상태, 그리고 어찌해서 깨어났다고 해도 지금은 한밤중이라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란 것에 좌절했죠. 하지만 그때 엠무의 길다랗고 커다란 몸 한쪽이 갑자기 폭발하며 엄청난 피가 튀겼고, 엠무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꽃을 보니 근육빵빵한 에스카노르가 있었죠. 에스카노르는 꿈에서 자신이 좋아하던 대마법사 멀린을 만나게 되었고, 꿈에 그리던 그녀와의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행복한 데이트에 룰루랄라 신나 에스카노르는 무방비하게 정신의 핵을 파괴당했고, 엠무는 에스카노르의 정신의 핵 파괴 후 에스카노르에게 무한한 고통을 주기 위해 그 꿈은 악몽으로 바꿔버렸는데, 꿈속에 멀리는 돌변에 내일이 없는 자와 함께 걸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너는 그저 내 실험 재료일 뿐이며 네 녀석은 평생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리 없으니 고독하게 죽으라는 폭언을 했죠. 그렇게 에스카노르는 멀린에게서 수차로의 외도한 폭언을 들었고 멘탈이 붕괴되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며 고개를 떨구었지만, 갑자기 고개를 들며 저는 당신의 실험 재료일 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멀린씨, 당신은 제 인생을 밝게 비춰준 태양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멀린은 태양과도 같은 이미지로 밝게 빛났고, 에스카노르는 그 꿈속에 멀린의 생각만으로도 갑자기 몸이 근육질로 바뀌며 엠무의 혈기술로 인해 파괴된 정신의 핵마저 다시 소생되었고 힘을 되찾았죠. 에스카노르는 주먹으로 기차 안을 쳐버렸고 그렇게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엠무는 정신의 핵이 파괴되었을 텐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지? 라고 당황했고, 에스카노르는 좋은 꿈 꾸게 해주어서 고맙다, 하찮은 존재여. 하지만 함부로 멀린 씨를 이용하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으니 너에게 죽음을 내리겠다 라고 하며 주먹을 내질렀고, 그 주먹을 맞은 부분은 전부 태양의 직사광선을 맞은 듯이 불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 부분만 남은 엠무가 도망가려고 했고, 에스카노르가 한쪽 팔을 들자 자신의 도끼인 신부리타가 멀리서 날아왔고, 그 도끼를 잡더니 슈퍼 슬래시 라고 하며 내리쳤고, 그대로 엠무의 머리 부분이 절단나며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아카자는 드디어 내 상대를 찾았다며 곧바로 뛰어가 에스카노르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에스카노르는 그 주먹을 맞고 뒤로 조금 밀려났죠. 에스카노르가 근육질의 모습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진짜 태양의 힘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기에 진짜 실력이 나온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카자는 내 주먹을 맞고도 몸이 버티다니 이거 참 대단한 인간인데? 라고 했고, 내 이름은 상현삼 아카자, 혈기 중 최강의 치수를 가졌으며 여러 주들을 살해한 혈기다 라고 했고, 에스카노르는 신부리타를 땅에 꽂아둔 채 가드로 올린 자세를 취하며 약해 빠진 존재에게 알려줄 이름은 없다 라고 했죠. 아카야는 굉장히 오만한 녀석이군, 재밌어, 지금 나랑 주먹으로 해보자는 거냐며 기뻐했고, 그대로 뛰어나가 연타 공격을 날렸는데 에스카노르가 수차례 아카자의 공격을 맞다가 한 대 퍽 때리니 아카자의 한쪽 팔이 날아가 버렸죠. 아카자는 엄청난 파괴력을 경험하고 자신의 전력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후 파괴사를 낮춤을 시전해 다시 한번 더 정교하고 강해진 공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에스카노르는 아카자의 양팔을 잡은 뒤 힘을 줬는데 그 힘에 양팔이 갑자기 태양에 닿은 것처럼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아카자는 서둘러 자신의 양팔을 스스로 뜯어내고 뒤로 피했죠. 인간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힘을? 이라고 하며 당황하자 에스카노르는 나는 모든 것의 정점인 남자 7개의 대제 기사단 오만의 죄 에스카노르다 라고 하며 포니의 마력으로 태양과 흡사한 형태의 구체를 소환하기 시작했죠. 그때 탄지로가 조용히 아까 약해 빠진 존재에게 알려줄 이름 없다고 하셨는데 이름을 밝히셨어 라고 말했고, 제이치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라고 하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이노스케는 저 말도 안 되는 근육가임에 경이롭다는 듯이 쳐다보며 저 아저씨 대단한 녀석인 게 맞았군 이라고 했죠. 아카자는 에스카노르의 손에 들려진 것에서 태양의 기운을 느끼게 되었고 태양을 극복한 혈기라고 해도 태양 그 자체에 뜨거움에 당하면 그 누구라도 소멸할 수밖에 없다며 만스런을 하기 시작했고 에스카노르는 놓치지 않는다 크루엘선 하며 그 구체를 던졌습니다. 그 작은 태양은 날아가 아카자를 향했고 그것이 가까이 다가오자 아카자는 온몸이 그 태양 에너지에 뜨겁게 불타기 시작하며 소멸했죠. 그렇게 아카자가 죽자 모두가 껴안고 살았다고 기뻐했고 이후 귀살대 지온이와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카자의 죽음은 귀살대 내에서도 암울했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엄청난 희소식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에스카노르에게 희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무잔 쪽 진영은 태양의 힘을 사용하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에 엄청나게 긴장을 하기 시작했고 무자는 어떻게든 저 녀석만 죽인다며 자신을 막아서는 건 없을 테니 어서 방법을 구상하라고 하려며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에스카노르가 태양의 능력을 가진 먼치킨 캐릭이지만 밤에는 최약체가 되는 특성을 고려해 좀 더 긴장감 있는 요소를 넣기 위해 이런 전개를 짰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나리오 3부가 아무래도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